네, 오늘 블루파크에서는 민당 최고위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소식에 다들 좀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그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과 좀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 박지훈 변호사님. 박지훈 네. 캐스터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의총장에서 바로 좀 섭외를 했는데 우선 전현희 최고위원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조승래 수석대변인 함께하고 안녕하세요.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박규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기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함께하십니다. 김기표입니다. 네, 당내 이제 그 법률과 그리고 당의 입장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저희가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 한준호 우리 의원님께서 구속 취소 얘기, 저도 사실은 네. 보도는 구속 취소로 봐서 바로 석방되는 줄 알고 저 깜짝 놀랐는데 모든 방송에 구속 취소됐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네.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속 취소를 청구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규택 의원님께서 그 앞으로 상황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주일 안에 즉시 항고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안에 석방 주의서를 내려보내느냐, 네. 두 개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지금 좌우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한번 눈을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법원의 결론 결정이 난다 해서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고 이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그 97조에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네. 97조. 즉시 항고는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그 법원의 결정을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하라는 그 결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계속 구속해 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일 이내에 그러니까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기 전까지도 계속 풀려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즉시 항고를 하면 그 이유도 계속 풀려나지 않고 즉 말해서 항고의 결정 있기까지는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있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포기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석방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즉시 항고를 하면 이 고등법에 다시 판단할 때까지 석방이 안 되고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그냥 계속 쭉 있는 겁니다. 법에는 7일 기간을 줍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쭉 있으면 그날 석방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지금 된다고 보면 되겠죠, 전현희 의원님? 네. 국민들께서 이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러나 저러나 당장 석방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다. 한 7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속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그때까지는 구속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이 더 연장이 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결정이 탄핵에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시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조순애 예, 탄핵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그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뭐 이렇게 또 뭐 형사법을 다루는 이제 이 법원과 달리 네. 그 윤석열의 위법한 행위, 위헌 행위, 네.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나 증인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차고도 넘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사 오늘의 그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그 이 판사의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다. 약간 저는 그런 취지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 문제가 윤석열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한 문제이지만 네. 오늘의 그 구속 취소 청구의 인용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야 네. 헌법재판소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분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인용이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법원의 주요 결정 요지는 구속기간이 도과한 후에 기소가 돼서 원래 이제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잡아놓고 네.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 기간을 넘겨버리면 그 기간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사람을 석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 기간을 넘겨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판단이죠. 그런 판단을 주요 했죠. 판단이 그거기 때문에 네.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탄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완전 절차상의 별개의 날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구속을 취소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인용이냐 뭐 기각이냐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오늘 저 인용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도가 부분입니다. 놀랍게도 시간으로 했더라고요. 원래 저희 이제 할 때는 일로 합니다. 일. 날짜로 기준하고 어떤 네. 거는 월로 하고요. 근데 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이 넘어갔다라는 게 주요 요지 같은데 그 설명 좀 우리 박균태 의원께서 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걸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날과 날로 계산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구속 적부심의 적부심. 경우에는 때와 때로 구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아니고 시간 아니냐라고 네네. 이제 판사가 판단한 받아들였는데 것 같아요. 그것은 변호인의 주장, 네.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실무적인 관례가 그걸 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법원에 간 날, 네.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날, 이 날을 다 합해서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왔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관행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 다음 날 기소했던 날 자정까지만 기소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네. 아침에 끝났다고 시간으로 계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으냐? 아마 몇십 년 동안 그걸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날로 계산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석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처럼 갑자기 시간으로 제한을 해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한다면 왜 몇십 년간 다른 피의자들한테는 이런 해석법을 적용하지 않고 굳이 윤석열 피의자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네. 이해를 잘 못할 것이고 관행으로도 이해를 못하고 뭔가 좀 이건 이 조치가 뭔가 기준이 도대체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준인 참고로 것이냐. 대법원에 이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다. 특이한 예, 사례죠. 아주 첫 예. 번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첫 번째예요. 시간 계산으로 하는 건 첫 번째 같아요. 검사들이 보통 수사를 할 때 네,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구속 기간을 도과시켜 버리지 않을까. 네, 날짜 그건 그것만 그 날짜 따지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날짜 두 장 빨간 거 그거는 찍어놓거든요. 진짜 사표를 써야 될 문제예요. 어.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이 사람이 풀려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태 의원께서 잘 설명했지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제 1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들어간다고 기록이 법원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오늘 1시에 다 끝나고 1시에 법원 기록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형사소송법상 아까 얘기했듯이 그 들어간 날부터 다시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틀이 빠져야 돼요. 이틀이 빠져야 돼요. 어제 하루, 예. 오늘 하루 이렇게 이틀이 빠져야 돼요. 빼서 구속기간 원래 구속기간보다 이틀 정도 후까지 늘어나는 수사를 더 하고 그때까지 기소를 하면 된다. 이게 네. 보통 검사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하면 계속해서 야 지금 며칠 빠졌어. 뭐 어제 들어가서 오늘 나왔지. 그럼 이틀 빠지지. 그럼 언제까지야? 그렇게 계속 달력에 체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수사하다가 늦어지고 그러면 마지막 날까지도 오늘 맞아 이러면서 기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런데 네. 이번 재판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어제 1시에 들어가서 오늘 1시에 나왔으니까 24시간이야. 네네. 그러니까 하루만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정답이에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까지 관례와 전혀 어긋난 네네. 그런 판결인 거죠.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결정인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급하게 비공개 최고위도 열고 그리고 이제 그 의총도 열었는데 뭐 비공개 최고위까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 이 관련한 당의 입장도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당의 입장은 아까 이제 대변인 명의로 당의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내란숙의 윤석열이 풀려난다는 게 납득할 수가 없다. 웬 말이냐. 네네. 그리고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이 윤석열의 파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좀 냈고요. 네네. 아까 의총을 거쳐서 또 원내대표가 네. 또 입장을 좀 낸 바 있고요. 비슷한 톤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아마 항고 여부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4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을 끌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듣자 하니 뭐 검찰총장이 지금 부채 중이라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좀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만큼 즉시 항고하는 게 맞습니다. 즉시 항고하고 네. 어느 누가 아까 우리 김기표 의원님이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계산을 잘못해서 석방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건데 네. 그러면 예 과거에 계산 잘못한 것도 상당히 있겠는데요. 다 지금 많죠. 다 문제가 될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문제가 되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네. 검찰하고 왠지 윤석열 막 같은 편이니까 이런 거 해주지 않느냐 이런 또 국민들의 걱정도 있고 사실 하는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저는 이제 생기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검찰이 아마 법원에서 이런 결정 내린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연장할 때 2번이나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어서 그런 것도 사실 거의 처음 봤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10일 플러스 10일 해주는데 10일 해놓고 검찰로 가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가니까 갑자기 안 해준다고 2번이나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뭔가 저는 시도가 좀 됐는 게 아니라 법원이 봤을 때는 검찰 공수처 뭔가 잘못하고 있다. 법에 어긋난다라고 봤던 것 같고 이게 이번에 결정 자체가 그때 연장선으로 보고 그때 이틀 정도 잘못하다고 시간 계산 잘못된 거거든요. 네.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이 마치 일부러 조금 늦게 기소를 해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거는 제가 조금 과한 해석입니다. 그 해석은 아닐 왜냐하면 것이다. 제가 그때 이제 기소할 때 보면 날짜 저도 막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날짜가 충분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루 정도 일찍 하는 거다. 저는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논리모순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럼 그동안 기소했던 게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 재판에 가서 우리의 기소가 정당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주장을 네. 했었고 같이 변론 과정에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변론도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이고 네. 네. 둘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나 잘못된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편으로는 검사 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어요. 벌써 윤석열의 공소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거는 무슨 뭐 이 검사 입장에서는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완전 원수지간이 돼버린 상황이에요. 네네. 검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공소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검사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책임 다 져야 돼요. 그러면 게다가 공소장 내용 자체가 네. 처음에 김용현 공소 제기했을 네네. 때 하고 거의 비슷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 거의. 그 결과물이 대부분이 공수처로 가서 네. 이게 공수처에서 다시 와서 이렇게 기소한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검찰에서 그렇죠. 수사한 게 이번 이것은- 법원 판단이 좀 매우 그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이례적이죠. 있는데, 네. 근데 제 생각은 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는 식으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나중에 뒤집어지거나 본안 판결에서 이 네. 수사상의 공소제기상의 과정이 혹시나 네네. 본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법원이 실제로 재판부 설명 자료가 이게 이 구속기간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나 잘못 판단했을 때 나중에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파기 사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신중히 판단을 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심 사유로 그때 예를 든 게 김재규 사건입니다. 법원이 예를 든 게 그 김재규 사건을 찾아보니까 수사 기간의 그 가혹행위로 맞아요. 이게 이제 다시 재심 사유로 아, 삼았는데 네네. 그런데 실체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이런 수사 절차상의 문제로 재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 구속기간 산정이 지금 법원의 이 설명 자료에 따르면은 그 영장 심사 그리고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서류 이렇게 제출하거나 법원의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네. 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지금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하기가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실체적인 판단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심한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통상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로 계산하는 게 통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하면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이 파기하는 거죠. 파기. 네, 첫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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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맞습니다. 결정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께서 네. 잘 정리는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그렇죠. 드리면 네. 헌법재판은 위헌 위법,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 이걸 판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법원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것은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구속 기간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취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고 실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실제 예,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지금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이냐 이 실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정은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네. 않는다. 미칠 네. 수가 없다. 그거는 실체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구속 석방된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이 바깥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네. 탄핵의 이런 여론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여전히 그러니까 있는 한 거죠. 번만 살짝 정리를 가볍게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서 지금 못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걱정하는 거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지금 석방되는 거냐. 그게 좀 네. 결정스럽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걱정이에요. 갑자기 내란숙 윤석열이 바깥에 나와서 또 제2의 계엄이라든지 뭔가를 막 벌이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판단이 윤석열을 마치 사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죄는 없어지는 거냐. 세 번째는 맞아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영향을 미쳐서 탄핵 인용이 미뤄지거나 또는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들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좀 요 세 가지만 하나만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저도 사실 똑같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구속 취소됐다고 하길래 네.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색으로 쫙 적혀 있길래 제가 오다가 YTN도 보고 다 봤는데 너무 놀라서 저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데 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거예요. 그렇죠.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죠. 인용된 거지 석방된 게 아닙니다. 네. 그 후에 절차들이 진행되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하고는 무관하고 정리적 우리 그러면 아니 네. 네. 다시 아까 얘기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네. 구속 취소를 윤석열 측에서 청구를 했고 그렇죠. 법원에서 인용이라는 것은 그래 뭐 풀어줄게 이제 이런 말인데 당장 풀어준다는 것은 그렇죠.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일단 결정은 하는데 다만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즉시 항고라는 것은 야 나는 인정 못해. 네. 그러면 풀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네. 즉시 항고를 하고 그 항고 법원 그러니까 2심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이게 1심이고 2심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윤석열은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용하는 그 결정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 구속기관을 지나서 기소한 것 같은데 이런 취지로 인용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 되냐 마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절차상 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취지로 네네. 인용을 한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는 무관하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치 윤석열이 사면된 것이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절대 됩니다. 그거는 정말 근데 우리가 근데 굉장히 진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그런 그렇게 인식할 수 대한민국 있으니까요.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조그만 절차라도 어기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 완전히 어겼다라고 또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런 거는 좀 판단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현희 최고원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보충을 드리면은 네. 아까 뭐 재심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혹시나 그건 좀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측에서 수사권이 없니, 네. 공소권, 뭐 공수처 검사가 이렇게 넘긴 것이 신병 인치 절차를 밟았냐 이런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논리들을 계속 주장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 일부 구구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또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네.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 재판부는 제가 보기에 일단 대법원에서 간명하게 정리되고 판단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있었던 것 그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문을 보면 그 보도 설명 자료와는 달리 결정문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이렇게 뭐 공수처법 등 관련 관련 범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있는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변호인들이 요렇게 주장하는 것만으로 내가 판단하기 어려워 이렇게 네.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인용 결정을 하고 네. 뭐 항고나 대법원 가서 결정 나면 그것에 따라 할게 이런 취지의 판결을 결정문을 읽혀서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것은 내가 대법원에 결정 나서 하겠다 약간 이런 논란 저는 논의도 있는 게 아니냐? 대법원 결정 받고 싶어. 이게 사실 대법원 판례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거. 그 분초라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없어.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인용한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까 네. 그 종현원 박근태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은 영장 실질 심사는 날짜로 하고 네. 그다음에 체포 적부심도 사실은 체포 기간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그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뒤에 바로 구속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돼 있기 똑같이 때문에 돼 있어요. 그 문헌상의 해석을 당연히 구속기간도 되도록 그렇게 해석이 규정이 맞지 돼 있는데 않습니까? 네. 이번 재판부에서는 내가 그거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판단했어요. 예, 아. 피해자한테 피고인에 유리하게 그냥 그렇게 당연히 판단하고 유리하게 싶다고 판단했는데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것인 게 네네. 그 뒤에도 당연히 연결되도록 조문은 규정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고법원 가면 네. 첫 번째 체포적부심에서 체포적부심 그 시간을 추가할 것이냐 전 추가돼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구속기간 날로 하는 것이 맞느냐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냐 날로 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다음에 나머지 수사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정확히 겁니다. 저는 얘기해서 이거 정리해줄 아예 것이다. 시작 자체가 지방법원 지금 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인데 이제 즉시 항고하면 항고법원이 고등법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재항고를 또 합니다. 예, 재항고를 대법원까지 있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결정 내려 최종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일시로 할지 일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 그러니까 날로 할지 제가 이제 다들 법률가들이시니까 아니, 말씀이 너무 말을 좀 이렇게 죄송한데. 상당히 좀 어렵게 말씀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지금 깔끔하게. 핵심적으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하려고 하는데 어렵군요. 예.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잖아요, 법원이. 네. 받아들였는데 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소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장은 판단한 게 아니고 판단이 아니죠. 이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따겠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좀 위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올려버린 거고.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를 뭐라고 이제 하니까. 어쨌든 간에 받아들이려면 뭐 날짜, 때, 시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네. 시간으로 하는 게 맞으니 이거 지나갔으니 취소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이쪽에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이 주장은 그거 다- 완전 잘못된 이건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공수 수사권 없고 검찰 수사 잘못했고 네. 윤석열 내란 행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되거든요. 그럼 다 지금. 거짓말입니다. 그건 자차 잘못된 맞아요. 이거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좀 수장님이 잘 잡으셔야 돼요. 네. 법조인이 아닌데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정확하세요. 판단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네요. 섣불리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니까요. 네. 섣불리 판단이 어렵다. 공수처의 지금 이 재판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네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판단 전혀 없습니다. 그 판단은 안 했다. 그리고 구속영장은 이미 법원이 발부를 했기 때문에 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일응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권은 이 규정은 없지만 네.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를 인지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네. 증거나 자료가 명확하지 하지 않다. 않다. 그래서 이 네네네. 부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네. 이 말은 즉 공수처에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수사로 맞아요. 내란죄를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권을 인정을 하되 그 요건에 맞는지는 한번 살펴봐라. 네. 이렇게 본 거죠. 댓글에 걱정한 즉시 항고를 하지 네. 않으면 어떡하냐 검찰에. 근데 즉시 항고를 저는 해야 되는 게 날하고 그 시간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이 문제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했냐면 직권남용죄가 수사권에 있는데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인지했냐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데 그거 갖고 아니, 찾아내야 돼 검사. 아니요, 아니 부족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증거가 그러니까 네. 설명 자료하고 그러니까 없다. 설명 자료를 보면 안 되고 네. 결정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돼요. 설명문이 조금 약간 잘못된 네, 것들도 설명문이 있죠.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논란의 그 의견 제시는 결정문을 보고 해야 됩니다. 네. 결정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가 없어요.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로 그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판단할 이렇게 수 없다. 됐기 때문에 가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십시오.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저쪽에서 체포영장 이의 신청했어요. 네. 이의 신청 기각됐어요. 그다음에 체포됐어요. 체포 적부심 청구했어요. 네. 체포 적부심 기각됐어요. 기각됐죠. 그다음에 구속전 신문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사실상 법원에서 다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정은 법원의 여러 의견 중 하나인 그렇죠. 네.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항고심에서는 달리 되지 않을까. 즉시 항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 이 건에 관한 저는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원래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포함해서 이틀이 더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아. 검찰이 이 논쟁의 여지를 없애려고 이틀보다 더 먼저 맞아요. 26일 날 기소를 했던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법원이 이렇게 시간까지 깎아버리는 사상 초유의 결정. 10시간인가 추가됐다고. 네, 윤석열을 위해서 어느 피의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던 이 원칙을 적용할 줄을 검찰이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네. 과정을 보면 그래서 검찰이 의지를 갖고 구속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아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부러 봐줬다. 네네. 어느 의원님 얘기처럼 정치적인 술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그래도 4시에 뭔가 할 것처럼 보였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검찰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4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공식적인 예. 입장은 공식적이 아니었을 것 아니었나요? 같은데요. 실제로는 법상으로 이렇습니다.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예. 7일이 지나면 그때는 석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니까 네. 사실상 다음 주에 결정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내려면 네. 이제 정확하게 자기들도 정제된 채로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건 검토해야 됩니다. 자기도 그렇죠. 검토해야 되고 정리하는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이제 댓글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토론회를 하나 주최하다가 갑작스럽게 보좌진이 뛰어와서 의원님
윤석열이 석방됐답니다 이런 거예요. 석방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언론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마치 석방된 것처럼 구속이 취소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 좀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이 된다. 지금 술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술 같은데. 드시면 안 드셔도 되고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필 3월 7일 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실제로는 별로 이거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하면서 신문은 언제 했냐면 2월 20일 날 했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네.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21일이나 그 다음 주 한 23, 4일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네. 이렇게 끌고 2, 3주 지나서 3월 7일에 한 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근태 의원님? 아마 고민의 과정을 네.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저는 판단 자체가 좀 명백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 첫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 네. 네. 이것이 고민이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겠지만은 뒤에 어떤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 있니 없니 네네. 이런 내용을 본인들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면서 이런 또 의문 제기도 있으니 이것도 좀 감안한다는 식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야 할 것인지 재판부가 혹시 헌법재판 탄핵 이제 선고하고도 좀 같이 좀 봤던 거 아니? 이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시는 질문으로 저도 예.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전에 얘기했듯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검찰 실무례를 깨는 거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날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구속영장이 새벽까지도 안 나온 경우 있잖아요. 중앙지방은. 맞아요. 그러면 3일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 영장 청구돼서 내일 네. 신문하고 네. 모레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럼 3일을 빼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할 때도 3일 13일이 되는 거 13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소도 다 하고 그랬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검찰 실무를 깨는 문제, 그 다음에 체포 적부심에서 그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거냐 이 문제도 네. 사실은 논의된 적도 없고 굉장히 황당한 논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네.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어. 그래서 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번 법원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아. 왜냐하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을 청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7일 제가 이내에 그 말씀 드리는 법원이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2월 4일에 법원에 구속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무려 한 달이 지난 그 말입니다. 이후에 예. 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결정한 사유를 보면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속에 관해서 지금 이제 취소를 한다 이런 이유를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르면은 7일 이내에 빨리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한 달이나 넘게 그 규칙 규정에도 맞지 않게 시간을 끌면서 오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사실 앞뒤가 맞지 제가 않은 그걸 매우 질문을 이상한 드렸어요. 사안이에요. 네네. 원래 같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그날 알죠. 알면 바로 풀어줘야 돼요. 문제가 본인이 봤을 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적법하지 않는 구속이거든요.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본인도 궁금하고 가급적이면 항고법원 아니, 대법원까지 좀 가기를 바라면서 이걸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3월 7일 날짜가 좀 요상하고 제 느낌에는 헌법재판소가 3월 7일 날 선고할 수 있다고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오늘 기대했던 건 윤석열 예. 파면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고 원래 2, 3일 전에 난다면 네. 다음 주 주초에 날려면 오늘 정도는 네. 선고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발표도 안 나왔죠. 그것도 안 나왔죠. 네. 결국은 이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빨리 저는 선고기를 잡지 않을까 생각도 또 해봅니다. 또 그런 거는 이거는 제가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헌법재판소한테 또 미뤄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바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할 수 그렇죠. 있을까.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 뭐 오늘 네네. 다음 원래, 주 초 예. 이렇게 뭐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가시적인 이제 선고 일자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구속 취소 문제가 나오니까 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좀 해석을 정확히 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 당에서도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네.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도 사실 동요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네.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그 내란의 자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절차상의 흠결 이 문제가 돼서 네. 잠깐 덜컥하는 것으로 네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윤석열 판멸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더 세게 모으는 아니,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저희들도 이제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뭐 비공개 최고위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 들어가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입장을 막 즉각 내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인용되자마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다. 건강 염려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방어권 행사 잘 하셔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기도 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거취 표명해야 된다. 그 내용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네. 내용을 모르는 거죠. 이준석은 정확하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동훈은 검찰에 엄청 오래 했던 사람인데 석방지휘 이런 개념이 좀 어떻게 박근태 의원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법률 그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 네. 근본적으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방이 즉시 되는지 나중에 되는지 예. 네. 또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지식도 문제지만은 네. 이제 와서 또 윤석열을 위헌을 취할 건 판단하는 것 뭡니까?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 예. 상황에 따라서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좀 뭐 법률 지식 이전에 네. 소신부터 좀 갖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언론에서는 네네.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뭐 전화를 많이 하고 뭐 여기 뭐 우리 전영희 최고위원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막 그 법률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난리가 왔죠.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원의 결정문을 보고서 네.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거를 뭐 즉각적으로 어떤 그 소위 그 헤드라인만 보고 우리가 논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차분하게 그렇죠. 결정 좀 뜯어보고 대응 방향도 고민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네. 정의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네, 네. 그 숙고의 과정을 거쳐 그래봐야 1시간 차이예요. 그래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의총 열어서 네.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예. 이렇게 절차를 밟은 우리 겁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이 사안에서도. 네, 네. 그래서 차분하게. 네, 그 이 사안이 발생하고 우리 수석 대변인하고 저도 대화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결정문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파악을 하고 최고위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을 정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내보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걸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이제 뭐 박규택 의원님이나 많이 법률위원장들의 바쁘셨죠.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여기에 법률적 문제를 정리를 해서 네. 최고위 회의 결과를 우리 수석 대변인과 대변인실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 의총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한 거는 이런 법리라든지 정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 아까 예를 든 이런 정치인들 국힘 정치인들 네, 네. 그야말로 헤드라인을 보면서 네. 그냥 그것만 나무다리를 때린 가지고 거죠. 그렇게 해서 반응을 안 돼요. 하니까 지금 법리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앞뒤가 안 돼요. 맞지 않은 예. 겁니다. 또 법조인들이 근데 국민들을 그러잖아요. 오도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지금 생각은 당장 석방될 듯이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어요? 공수처 수사가 없듯이 그리고 헌재 재판에 뭐 마치 또 탄핵 탄핵이 기각되듯이. 기각이 되듯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네.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맞습니다. 없죠. 근데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 이런 주장을 막 정신없이 내쏟던 사람들을 몇몇을 보면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측의 대선 주자급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나오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나와서 뭐 집회 현장에 서고 메시지 내고 이러면 이 당은 선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박살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드네요. 굉장히 허겁지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률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요 주문 몇 개만 찾아봐도 봤었어야죠. 자기가 봤었어야죠. 몰라도 봤었어야 돼요. 기본 법률 몇 개, 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아 이게 당장 석방되는 게 아니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빨리 내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본인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친윤 반윤 해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얹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급함이랄까 저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이제 막 그 이 방송을 하는데 문자가 오는데 네. 이제 아까 제가 한 번 더 정리 드린 것처럼 네네.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고 이제 네. 아마 정치 선전을 하고 우리 있는 것 제작진들은 이 지금 수석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타이핑을 해서 이따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쨌든 아까 우리 그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그것과 관련된 판단은 이 법원이 내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청구한 측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막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해놓은 거에 네. 불과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한 게 없어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한 네. 겁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네네.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다. 뭐 그거로 인해서 구속 취소한다. 이건 네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너무 정치 나간 선동입니다. 판단, 예. 그러니까 특히 자기 바람들을 여기 담아가지고 네.
한 결정문 하나도 안 보고 바로 즉각 모든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그 입장이 바로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나올 필요가 없는 건데. 무슨 뭐 직무 당장 복귀하는 복귀해야 것처럼 된다고. 복귀 안녕 이렇게 네. 복귀 안녕 뭐 안 하는데 뭘 복귀 안녕을 해요. 아니 석방 됐을 때 이런 말 나오면 석방이 안 되는데 네. 막 써버리고 이러거든요. 법원의 결정문보다도 그 나중에 그 기자들에게 배포한 네. 설명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져 있는데 네. 그것에 의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저쪽에서 제기하는 쟁점들을 제기해 놓은 다음에 네. 대법원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이 내용을 피력해 놓은 것인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공수처 저 무슨 뭐 수사가 잘못됐니 많이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이미 네네. 그 세 개의 재판부에서 네.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그다음에 구속영장 사진 심사할 때 세 개의 재판부에서 이미 문제가 없다고 결정 다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좀 받아봐야 할 네. 사안인 것 같다는 언급을 가지고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 네. 저건 뭐 국어 실력이 없거나 양심이 없거나 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기자분들도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내용을 좀 잘 보시고 지금 나가고 있는 헤드라인이나 기사 내용들이 조금 잘못된 것들이 좀 많은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면 이거 좀 내용 좀 정확히 보시고 하셨으면 그리고 좋겠고. 참고로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즉시 뭐 바로 항고가 아니고요. 용어가 즉시 항고예요. 합쳐서 네 자가 붙은 자입니다. 네. 즉시 항고, 재항고, 항고 뭐 이렇게 그건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바로 항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법률 용어입니다. 즉시 항고. 네, 즉시항고는 이제 집행정지 효과가 있는 걸 즉시항고라고 네. 하고요. 항고는 그냥 예를 들어서 풀어주고 하는 걸 일반 항고고 명령에 대한 건 즉시항고는 그 결정을 잡아놓고 하지마 이게 결정 풀어주지 마 하고 네. 항고하는 같은 거예요. 항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법률 용어의 내자, 즉시 항고 내자지 네. 바로 항고, 곧 항고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속 취소해서 석방이 될 듯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을 시키지 않고 구속된 상황에서 그렇죠. 사건을 다시 한번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작진이 네. 즉시하고 띄어놨더라고요. 즉시는 네네네. 항고 붙여야 돼요. 즉시 항고. 즉시 항고. 네, 그래서 네. 적어도 즉시 항고가 되면 또 지금 한 7일 이상 더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속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석 같은 경우에 네. 이제 풀어주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항고는 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풀려나요. 네. 근데 구속의 취소는 같이 검사가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네. 즉시한 거죠. 네네. 그게 즉시한 거예요. 그러면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궁금한 게 네. 이걸 어쨌든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단들이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입장문 나온 걸 보면은 사법 정의를 세웠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석방이라는 어떤 것은 네. 보십시오. 정확히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석방의 절차는 뭐냐면 검사가 석방 지휘서에 사인을 해야 석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명령권은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을 해도 검사가 석방 지휘를 안 하면 네네. 석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검사는 이걸 가지고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네. 내가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국면이고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논리상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것이다. 네.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이 된다고 바로 석방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네. 현장에서 보통 이제 보석 같은 경우 현장에 사인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석방 지휘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석방이 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집행이라는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네. 민사 판결문 받아도 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네. 형사에도 판결문 결정문이 나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형사 결정문은 검사가 신병에 대해서는 집행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게 석방지로 나가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좀 오해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혹시 뭐 그 검찰 관련된 뉴스 속보가 뜬 게 있나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댓글에 누가 올려주셨는데. 그건 좀 제가 네. 보기에는 그건 가짜 뉴스 같아요. 네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저희 댓글에 뭐 뉴스 속보로 해서 검찰 항고 포기 법원 예, 판단 제가 좀- 걱정돼서 봤는데 없습니다. 네, 이렇게 거짓말. 써놓으신 게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이 댓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올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궁금한 게 오늘 그러면은 되게 저희한테 석장짜리 설명 자료가 이렇게 배포가 됐는데 그건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법원 공보실에서 공보관에서. 근데 왜 이렇게 그 설명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좀 오해가 있게 작성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설명 자료가 법원 결정문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아. 다른데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명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네. 결정문을 네네. 보고 얘기해야 된다. 결정문은
중요 사건은 이제 공보실에서 좀 하더라고요. 네. 결정문은 이제 재판부 형사 네네네. 25부에서만 작성을 했을 겁니다. 결정문 지금 구속시효 인용 결정문. 네네. 근데 공보실 중앙지방법원 공보실에서 그걸 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정확한 건 결정문입니다. 결정문이 네, 그게 네, 맞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지금도 이제 그 포털에 떠 있는 기사를 보면 네. 연합뉴스 3보로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14시 29분에 작성된 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돼 석방. 그거 잘못됐다는 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헤드라인으로 저 네네. 뉴스 채널 같은데 뽑히고 그러니까 바로 석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오해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 좀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대변인단에서 예, 뭐 그래야 이런 될 것 것좀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 될 요청을 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옹호 세력들한테 그 분노에 뭐 또 테러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함부로 기대를 아, 그래도 했는 팩트는 거아니에요? 명확하게 잡아줘야 저희 또 저기 그 수석 대변인님께서 예. 강단이 있으세요. 아니 저런 오보를 해서 아. 기대를 갖게 했다가 아. 실망을 준 언론사가 언론사들이 그러다가 네, 어떤 네. 피해를 당하려고 아. 그 기사를 함부로 쓰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제가 요즘 이제 기자분들의 기사를 보면은 속보 경쟁이지 않습니까? 속보 예. 경쟁이다 본. 근데 요즘은 또 법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법률이 어렵다는 게 단어 하나나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띄어쓰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해석이 다 달라지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기사를 쓰고 있는 분들이 법률적 상식도 좀 부족한 데다가 바로바로 다른 기사들이나 이런 걸로밖에 체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 방송을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필요한 한 건데. 이유가 저 역시 변호사인데도 저도 네. 군 검사도 했었습니다. 어. 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YTN에 지금 금방 있다 왔는데 네. YTN에서 보고 저 너무 놀라가지고 석방되는 걸로 그냥 다 보도가 돼요. 네. 그리고 자료화면을 뭘 띄웠냐면 그 석방되는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자료화면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잡힐 때나 아니면 네네네. 출정할 때 모습들 그거를 자료화면을 띄우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오인을 하기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문을 보면서 이제 이게 아닌데 그리고 불파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네네. 제목도 잘못 달았고요. 자료화면도 자기들 편하자고 출정하는 모습을 자꾸 보내니까 지금 당장 나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아직 감옥 구치소에 윤석열 있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오해나게 만듭니다. 국민들이 또 이걸 오늘도 이제 네. 그 국회에서도 우리 보좌진들이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석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알았어요.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점 정리를 좀 네네. 해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윤석열이 즉각 석방되냐 그렇지 않다. 예. 지금 이 이제 즉각 석방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믿는데요. 그때까지도 구속된 몸으로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그래서 당장 석방되고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 결정이 날 거다는 전혀 그럴 일 없다 말씀드리고요. 공수처의 수사권은 있다. 법원도 그렇게 이미 판단을 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게 수사권이 있는 그런 뭐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한 번 더 법원에서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수사권 없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사면도 아닙니다. 실체에 대한 판단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속기간 도과했다는 그런 절차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법원이 소심하게 저는 결정을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란죄 성립에 지장이 있냐? 전혀 없다. 이것은 실체적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계속 내란죄 판단은 할 수 있고 이미 그 증거는 충분하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법정에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거는 당연히 구속될 사안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해퍼닝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헌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헌재는 실제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건 절차적인 문제라 헌재의 인용 결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완전히 안심하셔도 된다. 네. 정리를 네. 오늘 해주셨네요. 오늘 네 분이 핵사이다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걱정해서 댓글들이 이제 좀 안심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저 결정 하나를 기사로 내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그동안 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네. 체포영장에 같이 딸려 있는 압수수색영장, 네. 뭐 구속영장 그거 다 청구되고 그다음에 뭐 적부심 뭐 신청 다 기각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이 범죄가 중대하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심지어는 도망 다닐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기각되고 인용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속된 상태 취소되는 것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이건 거예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좀 참 황당한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 절차법에 날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소멸시효, 뭐 제척기간, 네. 공소시효 이 얘기하는데 네. 그 날짜를 어겨버리면 사실 절차법은 사실 날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판결, 이 결정 자체가 아주 의미 없는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주고 앞으로 나갈 방향만 제시해주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그러나- 들어요. 그러나 내용의 저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내용은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 법 뭐 논리 그 문헌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 네, 저는 이렇게 저도 그래 봅니다. 봅니다. 날부터 날까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본인이 법을 해석하는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네. 분명히 보기 때문에 항고심에서 파기될 것 같아요. 파기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몇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정말 법을 모르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항고를 하게 되면 파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공통된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오늘 댓글들도 블라비님이 국민들 공황장애 올 듯. 맞아요. 미란님 같은 경우는 역시 걱정될 땐 불팍으로 뛰어와야. 성인숙님 같은 경우는 전현 의원님 말씀 듣고 안정이 되네요. 이렇게 글들 남겨주고 이 상황에 계십니다. 이런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네. 10,000명이 넘으면 넘었어요. 출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15,000명이 넘어버렸어요. 통근돼서 지금. 네네네. 그래서 약속을 뭐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대표님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죠. 네 분이 진짜. 네 분이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아니 오늘 네 분의 역할이 너무 컸던 게 네. 사실 저도 같이 지금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으면서 이 사안을 볼 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공개 최고위 할 때도 받아 적으면서 내용도 보고 아까 저희 이제 의총 때도 이제 나와서 박균태 의원님이나 김기표 의원님 다 발언하시는 것도 적으면서도 아 이게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방송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하면서 조금 안심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네 분의 역할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컸다라고 너무 생각이 감사해요. 듭니다. 예. 예, 내일 안국동 많이 모이자고. 그 얘기 계속 올라오네요. 네. 하태호스님께서 하태호스님. 내일 안국동 네. 많이 모시죠. 잘못하면은 그 태극기 모독부대로부터 네. 검찰 정도 지켜줘야 하는 상황이 그런 올라오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검찰 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예. 사람들. 항고 포기하라고 막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잠시 그래서 광고를 좀 하자면 내일도 야 5당 공동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가 3시 30분 내일 토요일 3시 30분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다는 점 알려드리고 불안하셨던 분들 그냥 내일 다 튀어나오시면 됩니다. 다 뛰어나오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요 사안들 저희 겪으면서 저희가 12.3 개헌부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헌재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박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도 있는데 헌재 결정 대략적으로 언제쯤 나올까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여전히 3월 11일이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네, 네, 2주면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보다 쟁점이 훨씬 간단한 사안. 네, 사안은 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네, 사안은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쟁점이 간단한 사안을 2주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14일 금요일서를 제기하는 분들은 주말을 끼고 발표했던 이 전례 아. 때문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네, 네. 주말에 그 좀 뭐 출근 않고 좀 피해 있겠다는 뭐 이런 심리 이런 걸 아마 반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날짜를 미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선을 겪는데요. 네. 그래서 3월 11일 날 선고하고 그렇게 안전이 걱정되면 한 이틀씩 뭐 연가를 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주말을 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입장을 좀 내신 것 같은데 이게 속보라서 사실 그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한 상태에서 예, 지금 뭐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그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네. 윤석열의 헌정에서 파기가 사라지는 않는다. 야, 이거 너무 잘했는데 여기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이렇게 예, 해줬는지 몰라도 그리고 예, 여전히 맞아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예, 정확하시네. 그렇죠.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완전 핵심 예. 요약 정리. 산수입니다, 산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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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 법원이 봐서 산수 잘못했다고 한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뭐 검사를 다시 해봐서 네. 예, 산수로 예, 검사를 산수니까. 예. 산수니까요. 산수 문제는 탄핵 결정,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 네. 아유, 어쨌든 네 분 모시고 좀 입장 들어보니까 그래도 아마 그 들어보신 분들은 정리가 좀 되실 것 같고 네. 또 이 내용들을 후속적으로 보는 기자분들도
지금 쓰고 있는 기사들의 좀 참고를 꼭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잘못된 기사들은 뭐 대변인단에서 좀 많이 수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오늘 그 불팍에서 최고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스튜디오를 만든 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번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대부분 그 바쁘신 시간들 금요일 저녁 원래 지역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달려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들 있으면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3월 14일 정도 나지 않을까 금요일.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으로 헌재가 네. 윤석열 석방되기 전에 결정하자 저도 이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좀 당겨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네. 11일 같아요. 11일. 11일이 좀 더 유력하다 그런 11일 생각이 듭니다. 같아요. 그렇게 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 날 이제 불법 개업 내란이 발생한 지로 사실 이제 석 달 조금 지났어요. 엄청나게 아, 긴 세월 같은데 예. 석 달 지났습니다. 네. 근데 아마도 100일 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될 겁니다. 100일 전에. 네. 네. 요즘 사실 그 법률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바쁘신 박근택 의원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한데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저는 평소에 우리 민주진영에서 집회 많이 참석하는 것, 뭐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뭐 일이 정의롭게 당연하게 잘 결정될 텐데 네. 뭘 또 저렇게 걱정 들으시고 그럴까 아. 이런 또 비판적 시각도 있고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일은 네. 많이 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는 왜냐하면은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석방을 기대했다가 안 된 것을 본 국민들이 네. 저쪽 그 태극기 모독부대나 내란 옹호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한번 모여서 네. 세과 시도하고 헌법재판관님들 겁먹지 말고 네. 정말 양심껏 소신껏 결정하라고 네. 한번 길을 한번 불어 넣어드리는 차원에서 내일은 한번 좀 많이 모여주시면 어떨까 진짜 싶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셨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총장에서 김기표 의원님 발언을 하시다가 좀 길어져가지고 끊겨서 제가 김기표 의원님을 바로 섭외를 했어요.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근데 오늘 잘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 불팍에서 MC로 지금 모시려고 무지해를 쓰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수 문제로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서 많이 당황하셨을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그래서 탄핵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우리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네,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전화위복, 저는 전화위복. 네네. 이렇게 놀란 만큼 더 좀 옥죄고 네. 더 좋은 결과가 되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아무튼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안내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웹잡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야 5당 공동으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 대회가 내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안국동 사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반대쪽 집회도 굉장히 격렬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좀 안전 주의하시면서도 많이 나와서 이제 윤석열 파면 때까지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걸 딱 1시간 내에 끊어야 다른 분들이 돌려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나눠 보고 싶은 이야기가 남긴 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